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재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소득 환산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 환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기초연금 소득 환산 대상 및 기본공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환산 대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소득 환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산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기본공제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부동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득 환산 대상의 부동산. 우리가 주거용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에는 지역별로 이제 기본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세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을 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만 원을 기본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기본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계산하는 데 많이 편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융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금융재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을 수가 있고 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 채권 뭐 그다음에 출자금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금융자산을 합해서 기본공제 2천만 원만 해주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2천만 원 한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급여 근로자급여 같은 경우는 이 월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은데요. 일단 월급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일단은 116만 원을 갖다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요 116만 원 공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30%를 더 공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연금을 만약에 수령을 받는다. 근데 연금은 연금 수급액의 전액을 갖다가 소득산정에 반영을 하고요. 공제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이자나 이제 배당소득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원로 환산해서 4만 원 정도 기본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저기 금융재산에 대한다든가 소득 환산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공제가 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소득 인정 금액.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소득 인정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동산의 기본공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대도시는 1억 3,500, 중소도시는 8,500,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기본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 방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이제 가격에다가 부동산 이게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은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조회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 가격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거기다 만약 부채가 있다. 부동산에 그럼 부채를 또 빼주게 됩니다. 거기다가 4%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나누기 12를 해줍니다. 월로 환산한다는 의미죠. 요 4%라는 개념은 아마 요때 해당 때 기초연금을 이렇게 만들면서 적용하면서 아마 정기예금 1년 만기 아마 4%였을 거예요. 그래서 4% 적용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 적용하게 돼서 월로 환산하게 되면 이제 환산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부동산 가격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보통 한 60% 정도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 표준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5억을 아마 예시를 들겠습니다. 보통 이 표준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보통 시세의 6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틀립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세의 60%에서 시가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산출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이 5억입니다. 거기다가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500을 빼주게 되죠. 그래서 4%로 곱해가지고 한 달로 나눠주게 되면 121만 6,666원이 나옵니다. 요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기존의 기초연금을 수령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전세보증금도 소득 인정에 포함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경비를 보통 42.6%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세보증 같은 경우는 5%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히 이 자녀와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이때는 특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다음 영상 때 아마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아마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은 자녀와 전세 계약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금융재산 소득 인정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기본공제는 제가 이제 금융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예금에 주식, 뭐 채권, 출자금, 아니면 자동차 이런 부분 다 포함되니까요. 여기 모두 포함된 데서 2천만 원을 공제가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각 금융재산별로 각각 2천만 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합한 금액에서 2천만 원 공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 방법을 보시면 제가 말한 금융재산에서 총 합해서 2천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 따라 부채가 있다 그러면 부채도 빼주게 되죠. 그래서 4% 계산해서 그 다음에 한 달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산하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만약 예를 들어서 보면 1억 원의 예금하고 보험증권이 2천만 원이 있다 했을 때 요 금액을 두 개를 합합니다. 이 보험증권에는 이제 뭐냐면 이 계약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에 수령을 안 했을 때는 중도 환급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수령을 했을 때는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출을 어떻게 되냐면 예금 1억에다가 보험금 2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1억 2천. 그래서 2천만 원을 일단 기본 공제를 해주게 되죠. 거기다가 4%를 계산해서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33만 3,333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소득 환산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축성 예금, 지금 뭐냐면 이제 적금이라든가 이 예금 같은 거 가입했을 때, 그러니까 몇 개월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드는 일시성으로 지급받는 그 예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평가일 현재 그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급 통장이라는 건 뭐냐면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통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에서 3개월간 평잔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잔을 산출해서 이제 평가 기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약 환급금이나 또는 이제 보험금 수령금이 있으면 보험금 수령금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등 채권 여러 가지 이런 들어가는 채권에 대해서는 평가일 현재 잔액 기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근로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소득 인정금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월급여에서
116만원을 차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0%를 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여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 방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급여를 받는 사람이 보시면 116만원 급여 공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30%를 공제를 해주니까 70%만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산액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급여를 3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시면 계산하면 300만원에서 116만원을 일단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소득인정금액은 70%만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산액이 나온 금액이 128만 8천원이 소득인정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연금 등 기타 소득에 따른 인정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없이 월 수령 금액을 전액을 가다가 소득금액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나 이제 배당소득 같은 게 있는데 이자는 이제 보통 보면 발생하는 게 예금을 장기로 가입했을 때 물론 단기로 가입해도 뭐 이자는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또 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연간 소득 금액을 갖다가 산정을 해가지고요. 12로 몰로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4만 원을 공제를 해주게 돼서 소득 환산액을 우리가 소득 인정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만약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월로 일단은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4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21만 원이라는 돈이 소득 인정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보자면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업소득은 이제 연간 소득에다가 필요 경비율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사업장마다 업종별로 이게 필요 경비율이 좀 틀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필요 경비를 만약에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제 대상을 설명드리자면 보통 한 60%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를 60% 해주다 보니까 연간 소득의 40%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월로 환산하게 되면 소득 인정금액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럼 40%만 인정을 하는 거죠. 12로 나눠서 33만 3,333원이 이 소득 인정금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보여드리자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는 이 시가 평가 기준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 자동차를 산 금액을 갖다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1년을 타고 2년을 타면 서로 이제 감가상각이 되다 보니까 시가 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험사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이 소득 금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4천만 원 시청 자체가 불가한 이유가 뭐냐면 요것도 4천만 원 이상 돼도 소득 인정금액 포함은 되지만 4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 소득 인정금액 그대로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금액 기준이 이제 2026년도에는 395만 원이니까 훨씬 더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자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산출 방법 어떻게 되냐면 차량가격에다가 4%를 계산해서 12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소득 인정금액이 나오고요.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3천만 원이다. 차량 가격이. 그럼 4%에서 월로 환산하니까 이 환산 금액은 소득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연금 수령 판단 A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연금을 50만 원 받고 급여도 250만 원 받고요. 예금은 이제 1억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3,500만 원 정도 시가 표준을
부분이 있고, 주택은 이게 이제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은 3억 정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 한 요 정도로 가져 표준으로 보고 제가 이거를 감안을 한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산출 방법은 우선 소득 환산액은 결론적으로 하면 253만 6,990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3억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8,500이라는 건 중소도시입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1억 3,500이니까 더 환산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는 중소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4%에서 한 달로 환산을 하게 되면 71만 5,666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도시인 경우는 이거보다 적게 나옵니다. 환산액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보시면 예금 1억하고 자동차가 3,500이니까 요 1억하고 3,500을 다 플러스를 합니다. 1억 3,500에서 2천만 원을 빼주게 되죠. 그래서 4%로 해서 한 달로 나누니까 38만 3,333원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소득 환산액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급여 부분을 보자 이거죠. 급여는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주게 되죠. 거기서 소득 인정액은 70%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94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이게 소득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연금도 50만 원 받으니까 연금은 전액을 갖다가 소득 인정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50만 원하고 93만 8천 원, 38만 3천 원, 71만 5천 원. 요 네 개를 합한 금액이 253만 6,999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 환산 금액보다 기준보다 적으니까 그죠?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국민연금도 50만 원을 받으니까 이것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의 기준에서 미달이 돼요. 그래서 50만 원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소득 인정 금액도 마찬가지로 기준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액을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초연금 소득 인정금액 환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